이제 전자가 여기서 논다. 이제. 그러니까 각도가 여기가 이제 한 거의 120도, 약 120도, 120도, 뭐 117도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얘가 여기 전자가 있거든. 잘 봐봐.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요 전자가 요쪽으로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 그치? 봐봐. 여기가 전자들이 놀아. 여기가 전자가 있어. 전자가 있는데 얘가 마음대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간단히 뭐라고 해? 이중결합은 회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간단히.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오각형짜리 이런 화합물이 있는데 여기가 수소가 있고 여기가 브롬이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고 이게 브롬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쉽게 회전이 되느냐?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와야 되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아니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고 이놈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요 좁은 곳을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중결합은 회전된다 안 된다? 회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도 회전이 안 된다. 알겠지? 회전이 안 된다. 이게 회전. 나중에 좀 더 공부하면 고리화합물에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뭐 이중결합이 없이 단일결합이지만 고리가 이런 형태일 때는 뭐가 있다? 같은 쪽에 있는 시스와 맞은편에 있는 뭐 트란스 이런 구조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럼 시스, 트란스 뭐 이런 거 따질 때 보세요. 분자량이 크거나 여기 막 탄소가 허블나게 길어. 요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스다 같은 쪽에 있다. 그럼 어떤 놈이 같은 쪽에 있는 거야? 이때 그냥 여러분 간단히 생각할 때 탄소, 수소 외에 탄소가 길거나 아니면 다른 할로겐이나 다른 게 붙어있는 이런 녀석들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같은 쪽에 있다 그러면 시스, 요거 맞은편 쪽에 있다 그러면 요거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맞은편 쪽에 있다 그러면 요거 뭐 트란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름을 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는 없잖아. 다 이름을 정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제 그냥 이런 거야. 만약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탄소 3개짜리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으면 있죠. 이때는 선택 여지가 없어. 요거나 같은 거잖아. 이렇게 같은 거.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돼 있으면 이때는 요렇게 있는 거하고 요렇게 있는 거하고 이중결합의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거 첫 번째 탄소에 있다 그래서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탄소에서 시작하니까 2부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 굳이 그럴 건 없어. 그런데 이게 1, 2 이걸 꼭 붙인단 말이야. 1, 2 하나 둘 뭐 둘은 뭐라 그래? D 브롬이니까 브로모 메에 이중결합이니까 뭐 에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1, 2를 하냐? 아니 얘 뭐 이런 거 할 때 탄소 2개짜리인데 뭘 붙이냐 이러는데 왜 이것 때문에 그러냐면 브롬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H2, Br2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건 뭐라고 해야 돼? 1, D 브로모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는 무슨 관계야? 구조 이성질체 관계라고. 구조 이성질체. 시스 트란스는 뭐에 넣어? 입체 이성질체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성질체를 크게 나누면
구조 이성질체하고 입체 이성질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시스 트란스로 나누는 건 뭐야? 입체 이성질체. 그치? 이거는 구조 이성질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쓴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부가를 더 할 수 있겠네, 요게.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BR2를 여기도 부가입니다. 부가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막 지지고 볶고 햇빛 쬐주고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게 요렇게 해서 구름이 요렇게 붙은 녀석이 있는데 여기는 회전이 가능하지. 회전이 가능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상관없어. 쓰는 것 자체를. 자, 저 다음부터는 탄소 사이에 이제 단일 결합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구름을 더 갖다 붙이겠다. 그럼 수소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치환 반응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정리됐나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구조 이성체라는 거 알겠죠? 요거는 분자식은 똑같아. 1번, 2번. 얘 이름 해보면 있잖아. 1, 2, 1, 2. D 브로모 에탄이야. 1, 하나, 2, 요거 두 개니까 1에 있고 2에 있잖아. 1, 2. 그 다음에 브로모 몇 개? 두 개. D 브로모. 이중결합이 에탄이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거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어떻게? 시스 트란스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요런 녀석을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라고 해? 기하 이성질체 또는 일본에서는 시스 트란스 이성질체. 요거는 뭐의 일종이다? 구조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야. 몇 번 탄소에 뭐가 붙었느냐가 아니고 공간적으로 도형적으로 어떻게 위치를 하느냐에 따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입체 이성질체 하나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하면서 약간 요 옆에다가 곁다리로 요런 녀석을 하나 써볼게. 얘가 뭘까요? 이 녀석 누구야? 얘가 부타디엔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메에프부. 이러니까 부타디엔. 근데 여기에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녀석 이름은 이소프레임이야. 이소프레임. 요 녀석이 요렇게 있으면 얘 손을 잡아. 그럼 얘가 이 손을 잡아. 이 손이 남으니까 이 손이 여길 잡아. 이 손이 여길 잡아. 이 손이 여길 잡아.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 녀석이 이소프렌이니까 요 녀석을 이소프렌오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나무에 있는 천연고무야. 천연고무. 여러분, 천연으로 있는 거,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다 시스입니다. 지방도 이제 이중결합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제 몸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지방, 인지질도 있고, 그냥 우리 유지라고 하는 요 삼겹살도 있고 이런데
이 녀석들의 이중결합이 있을 때 그 이중결합은 반드시 시스다, 트란스다, 시스, 트란스 다 섞여 있다. 다 시스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트랜스 지방이 왜 안 좋은 거냐? 천연에 없는 녀석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 뭐가 들어온 거야? 이물질이 들어온 거야. 이물질이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 저기 막 화학 공장에서 뭐 만들고 이런 거 위험하다,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연에 있는 거와 100% 똑같이 만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연에 있는 거나 공장에서 만든 거나 똑같아.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원, 미풍에서 만든 뭐 아지노모토, 이거는 자연에 있는 개껍질에 들어있는 그 녀석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MSG. 형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 근데 이걸 먹어도 많이 먹을래야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공격을 해서 천연 조미료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천연에서 만든 애들은 천연을 강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합성 조미료는 조미료가 아니다. 몸에 해로울지도 이런 식으로 확 흘리는 거야. 그럼 무식한 이제 기자 아저씨들이 아니지. 무식할 리가 없어. 기자가 얼마나 똑똑하네. 모른 칙하고 막 받아쓴단 말이야. 그리고 책임은 나중에 다 없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시스가 되면 트란스하고 다른 게 여러분 봐봐. 원래 탄소를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 탄소 이렇게 그리단 말이야.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으면요 단일 결합만 있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가다가 얘가 이중결합이 있는데 얘랑 같은 쪽으로 있어야 되겠대. 그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보세요. 이건 마치 성냥개피를 여러분이 한번 딱 가운데로 이렇게 딱 분질러뜨린 것처럼 구조가 되고, 얘는 그냥 성냥개피 약간 비틀어 보다가 냅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 거의 유지되는 거고, 얘는 어때? 구부러지잖아. 구부러지면 뭐가 생기느냐? 공간이 생겨.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막 구부러져. 막 이렇게 구부러져. 그럼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녀석들은 다음 녀석도 이렇게 쌓이고요. 그 다음 녀석도 이렇게 쌓이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 없어? 공간이 없죠. 그러면 투과율이 달라집니다. 물질이 지나가는 게 달라져요. 생리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게.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일정 약 이상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잘못하면 이 지경 됩니다. 세포막이 인지질로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로 뿅 하고 물질들이 건너가줘야 돼요. 단백질이 있잖아. 여러분 막이라고 해서 막하고 막 사이에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 뭐가 있어? 단백질은 3차 구조, 4차 구조 막 구부러져 있잖아.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 틈새기로 물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요거를 트랜스 지방 먹어가지고 요런 틈새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구부러져서 또 시스 되면 요런 틈새가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나가 못 지나가? 못 지나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이렇게 시스가 되고 이것 때문에 또 뭐가 있다? 이거 장작을 잔뜩 쌓아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 3층에서 떨어져. 근데 살고 싶어. 여기 불나가지고 뛰어내리고 싶어. 그러면 나무로 떨어질래? 여기 있는 장작 쌓아놓은 데 떨어질래? 나무로 떨어져야 막 가지에 걸리고 긁히긴 해도 뭐 완충작용을 해줄 거 아니야. 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게 탄력, 완충작용을 해줘요. 근데 장작 잔뜩 쌓아놓은 데 떨어지면 장작이나 뭐 시멘트나 그놈이요. 그래서 이런 측면, 요것 때문에 뭐 탄성,
산성, 탄력을 가지게 된다. 자, 이제 요런 녀석이 뭐가 되냐면 단위체가 되는 거야. 단위체들이 모여서 고분자가 되는데 이제 그거까지 이제 한꺼번에 한번 봐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스 트란스라는 개념은 지금 그냥 시험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이다. 그럼 시스인 놈은 뭐라고 할까요? 극성 무극성으로 하면 얘 뭐라고 할까 우리? 시스는 요 녀석이 전자를 땡겨, 요 녀석이 전자를 땡겨. 그럼 요 땡기는 전자 땡김 요 벡터가 있어. 이거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놈하고 이놈 합치니까 여기 대각선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지, 그지? 근데 이쪽으로 전자 땡김 벡터가 있어. 근데 아니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네. 합치면 뭐야? 합치면 제로야. 그러니까 얘는 뭐 무극성 분자다. 얘는 극성 분자다. 또는 시스가 트란스보다 뭐가 크다? 극성이 큰 분자다. 그러므로 분자량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누가 높다? 시스인 아랫놈이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아하, 끓는 점 BP가 보일링 포인트가 요 녀석보다 요 녀석이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시스 트란스 했으니까 이따가 시스 트란스 막 이런 거 좀 정리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세 분자 가져다가 철촉매를 넣고 약간 가열을 해주면요, 얘가 벤젠이 생겨요. 왼쪽 밑에 네모 박스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데 이제 케플레라는 사람이 꿈속에서 이 구조를 알아낸 거야. 도저히 뭐 이게 분자식이 뭡니까? 분자식이 C6H6니까 없어도 수소가 너무 없어. 선생님 머리처럼 머리카락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제 엄청난 대머리네 이렇게 되는 거야. 수소 다 빠져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구조를 막 따져보니까 탄소를 1, 2, 3, 4, 5, 6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탄소 사이 거리가 다 똑같은 거야. 거기다가 다 평면에 있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거 추정 가능해야 돼. 봐봐. 수소가 6개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아니야. 이거 알아내기도 힘들었는데 그려놓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분명 1번하고 6번 사이에 이중결합이고 5번하고 6번 사이는 단일결합이니까 단일결합보다 이중결합이 어때야 돼? 길어 짧아. 짧아야 되는 거야. 3중결합은 더 짧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구조 연구를 해보니까 평면 정육각형이야. 쓰세요. 평면 정육각형. 평면 구조라는 거는 요 에틸렌하고 요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못 만나. 나중에 납탈렌 이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껏 구조를 알아냈는데 봉착은 뭐야? 평면, 야, 이 길이하고 이게 다 똑같다니 이게 무슨 웬 말이냐?
평면구조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 봐봐. 이 탄소가 이중결합으로 돼 있고 이 이중결합으로 돼 있는 탄소에 직접 붙은 녀석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다 똑같은 동일 평면상에 있다. 알지? 이거는 외워야 돼. 이중결합이 있으면 산소고 탄소고 질소고 개나가지고 일단 야 동일 평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 오케이? 자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를 보겠습니다. 얘하고 이중결합이잖아. 그러니까 이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얘는 뭐에 있다? 동일 평면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쪽으로 봐도 얘랑 동일 평면, 여기서 이렇게 봐도 동일 평면, 얘랑 동일 평면, 얘랑 같은 평면, 얘랑 같은 평면, 얘랑 같은 평면 해서 다 같은 평면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논리에 의해서 평면에 있다, 평면 구조다, 이건 설명이 되는데 이중 단일, 길고 짧고는 설명이 지금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짱구를 허블나게 굴리다가 어떤 전략을 쓰냐 보세요. 이중결합을 여기 봐봐. 1번하고 6번이었잖아. 1번, 6번이었잖아. 5번하고 6번 사이에서 이렇게 건너 이렇게 그린다. 건너 이렇게 그렸잖아. 그러면 이것도 평면 정육각형이 아니고 이것도 평면 정육각형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요거와 요거의 중간 구조. 요거보다도 중간 구조. 어떤 중간 구조가 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선으로 결합을 나타내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따로 무슨 뭐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이때 개발된 용어가 요 중간적인 어떤 구조를 나타낼 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공명구조라고 해요. 요 공명구조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게 음악 용어랑 똑같은 거야. 아 하고 어 하고 이렇게 둘이 합치면 아가 아니고 어도 아니고 하나의 목소리처럼 화음을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듣기에 막 마음의 천상의 소리처럼 우리를 안정화시켜주는 어떤 구조가 있다. 그거를 공명구조라고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와 이게 허블나게 바뀌는 구조다. 아닙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게 손이 이렇게 돼서 이게 직도박도 아니고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안정하고 이거보다 안정한 중간적인 구조,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선으로 찍찍 그어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중간적인 구조는 당연히 뭐야? 얘보다 안정한 중간 구조. 얘보다 안정한 중간 구조. 그 안정한 중간 구조를 우리가 뭐 공명구조라고 하고 레조넌스라고 합니다. 레조넌스. 음악 용어이자 물리 용어이자 화학 용어야. 그래서 공명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럼 보세요. 순수한 이중결합보다 우리가 벤젠이라는 녀석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공명구조를 가져서 안정하대. 그러니 이중결합보다 안정하면 화학 반응 잘해 안 해? 안 해. 얘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은 녀석보다 화학 반응 잘해 안 해? 안 해. 그놈이 벤젠이라고. 근데 벤젠을 공명구조까지 다 함축적으로 그릴 방법이 별로 없어서 대학교에서는 공명 안정하니까 어떻게 그리냐? 요거를 동그라미 쳐버렸죠. 여기 다 똑같아. 또는 요거를 요게 전자가 여기 골고루 퍼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일본은 귀찮아. 그냥 뭐 하나 그리고 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 요걸 그렸지만 머릿속에선 뭐가 있어야 돼? 요거나 요게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가 반응을 잘하던 이중결합이 아니야. 여기에 있는 여기의 이중결합은 부가 반응을 허물나게 잘하는 이중결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안정하다. 안정하면 야 배고프면 불안정하잖아. 근데 얘는 배고프지 않아. 안정해. 한마디로 뭐 먹을 생각해 안 해? 그걸 안 해. 그러니까 부가 안 한다고 자. 하기도 해. 근데 막 그런 거잖아. 광건하면 먹는 거지. 야 먹으란 말이야. 먹어. 야 굶어 죽어. 막 하도 달달 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먹는 것보다는 치환합니다. 아 나는 먹기 싫으니까 너 자꾸 김밥 주니까 나 김밥은 싫고 그러면 저기 딴 걸로 바꿔치기 하자. 내가 나 사과 가지고 있는 사과 줄 테니까 너 가지고 있던 곶감 줘. 이렇게 바꿔치기는 하는데 그냥 막 곶감 먹어라 곶감 먹어라 그러면 얘 더 먹어 안 먹어. 잘 안 먹는다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맨날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결합은 얘와 얘가 뭐야? 공명구조 때문에 동등한 거야. 동등한 건데 그냥 이렇게 그린 것 뿐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보통 1.5 결합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평면 정육각형이니까 뭐야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대칭 비대칭. 이거 대칭이야 대칭. 대칭 구조란 말이야. 대칭이니까 극성 무극성? 대칭이니까 당연히 무극성이지. 무극성이니까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죠. 그 다음에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막 이렇게 가면 탄소가 우리가 액체인지 기체인지 고체인지에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로는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메탄 우리가 집에서 밥해 먹는 도시가스입니다. 프로판 부탄을 섞은 게 LPG 가스입니다. LPG 가스. 근데 통에다가 어거지로 압력을 가해서 뭐로 있는 거야? 액체 상태로 가둬놨다가 탁 열면 가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부탄 가스잖아. 근데 펜탄가스 못 들어갔지. 그래서 탄소가 몇 개부터? 5개부터 상온에서 뭐다? 액체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벤젠은 이거 뭐야? 벤젠은 당연히 탄소가 몇 개야? 6개야. 외울 필요 없이 기체, 액체, 고체 중에 뭐야? 액체이구나. 아시겠죠? 액체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평면 구조고 평면 정육각형인데 이게 왜 그러냐? 공명 구조를 갖는다. 공명 구조를 그릴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동글뱅이 하든지 이렇게 땡땡땡땡땡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든지. 공명하면 뭐야? 무조건 안정이 떠올라야 되고 안정함으로 배고픈 애들 뭐야? 부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배부른 놈 치환인데 분명 C6H6니까 불포화도라고 해서 엄청난 수소가 부족하다고 해요. 배고픈 것 같은데 생각외로 안정해서 부가보다 뭐 치환 반응을 더 잘한다. 치환 반응을 더 잘한다. 그래서 이제 얘는 요거 가지고 있으면 방향족, 이거 없으면 지방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으면 무조건 방향족이에요. 방향족 합니다. 아로마 치러 들어봤지? 네. 아로마틱 컴파운드 방향족 화물. 그래서 여기에 일단 여기 요거 3개 가져다가 뭘 만들 수 있어? 합쳐서 중합시켜서
굳이 뭐 반응을 하라 그러면 이건 중합 반응이라고 하면 됩니다. 중합을 시켜서 벤젠을 만들 수 있는데 벤젠은 평면 정육각형이고 화학식은 C6H6고 공명 구조를 가지고 평면 정육각형이고 무극성이고 무극성이니까 물에 잘 안 녹고 탄소가 6개니까 액체고 그 다음에 불포화가 엄청난데 배가 엄청나게 고파 보이는데 먹질 않아. 부가보다는 오히려 뭘 더 잘한다? 치환 반응을 잘한다. 그건 뭐냐? 공명구조라는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거지 새끼인데 내가 먹을 걸 줬더니 안 먹어. 내가 거지 새끼냐? 이러면서 안 먹어요. 그래서 안정해서 부가보다 뭐 잘한다? 치환 반응 잘한다. 정리가 좀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옆에 하나 더 그려볼까요? 비교. 이렇게 해서 이게 나프탈렌. 화장실에도 있고 뭐 이랬던 녀석인데 여러분 이 나프탈렌은 승화성 물질로 알아둬야 됩니다. 승화성. 탄소가 총 몇 개일까요? 10개야. 보통 물질들은 탄소가 10개일 때 액체입니다. 근데 얘는 탄소가 10개밖에 안 되는데 본체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다 평면 구조로 돼 있어서 얘가 마치 장기알처럼 장기알이 2개 붙은 것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기가 어떻다? 쉽게 돼 있습니다. 막 이렇게 투성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평면. 그래서 개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의 개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고체로 존재하고요. 승화성이니까 어때? 액체가 안 변하고 바로 하늘로 날아간다. 승화성 물질로 2가지, 3가지. 첫째 뭐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 분자 결정. I2, 요드, 승화성, 분자 결정. 나프탈렌, 승화성, 무슨 결정? 당연히 얘도 분자 결정이지. 그지? 이 3가지는 여러분이 승화성 물질로 알아놔야 된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우리가 벤젠까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HCl을 부가를 해봅시다. 어차피 이게 얘가 바로 선을 그어서 치환이 될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부가가 되는 거야. HCl을 부가하면 이런 거 생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손잡고 있잖아. H하고 Cl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야 너랑 나랑 맨날 손에 땀띠 나도록 손잡고 있으니까 지겨워 죽겠다. 야 여기 가서 우리 손 한번 잡아보자. 얘네들이랑 이렇게 해서
이중결합의 H 두 개, 여기 두 개, H 요거 하나, Cl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요때 여러분 요거 꼭 이제 기억나지? 요거 무슨 기라 그래? 비닐기, 바이닐기, 비닐기, 일본 스타일로 비닐기 이렇게 얘기한다. 비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염화 비닐. 동양 사람, 일본하고 한국이나 이거 거꾸로 읽지. 아니 쓰기는 오른쪽으로 쓰고 왼쪽으로 읽고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일본은 아직도 이거 하잖아. 여러분 이걸로 있잖아. 시험 문제 딱 돼 있잖아. 그 순간 현기증 나기 시작합니다. 왜? 눈이 이미 훈련을 우리는 가로 읽기로 해놨단 말이야. 근데 세로 읽기를 하래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지문 읽을 때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져. 그러니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훈련하겠다는 거. 이게 서양 사람들은 그냥 차 이렇게 읽는 거야. 비닐 클로라이드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동양 애들만 갑자기 성하고 미국 놈처럼 야 장기철은 기철장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바꿔치기 해야 돼. 또 서양 애들 하면 또 바꿔줘야 돼. 뭐 이렇게 된 거야.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 비닐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갖고 있는 모든 녀석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놈이 가서 야, 너 손 한번 줘봐.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으면 얘가 손 잡고 있던 이 손이 이거를 여러분 대학 가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수소 이렇게 한 다음에 점 하나 땡 찍어요. 요거를 라디칼이라고 불러. 라디칼. 이 흐블나게 격렬한 놈이다. 절대 이렇게 안정될 수 없다. 이런 놈. 그러니까 이게 손을 허벅작허벅작 하면서 뭔가 잡으려고 미친 거야. 아, 나 이거 힘들어. 막 이거 뭐 어디 잡아야 돼. 막. 그래서 얘가 잽싸게 여기를 잡습니다. 그럼 얘가 또 옆에 놈을 잡습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에 새로운 결합이 생기면서 요 결합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요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생기면서 요 사이에 있던 이중결합 중에 하나가 없어집니다. 자, 요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어디서든 이 물질이 그 어디서든 아까 우리가 연습한 손에 손 잡고 강강술래 하듯이 요걸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놈이 N개 곱하기 N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N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Cl, 여기에 Cl 똑같은 놈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붙여놔서 이렇게 하는 거야.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있고 수소 있고 수소 있고 수소 있고 염소 있고 그 다음에 양팔 걸려서 손. 그래서 이렇게 뭐 빠져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막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런 통합을 뭐라 그래? 빠져나오는 것도 없고 붙고 똑같은 놈들이 달라붙는 거는 부가 반응인데 중복해서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거워져. 이 녀석의 이름은 뭐야? 부가 중합해서 생긴 거는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PVC입니다. 파이프나 호스 이런 거 만드는 데 많이 써요. 엄청 흔하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런 거 N개 있어야 되잖아. 이런 걸 모노머 단량체라고 합니다. 단량체. 모노가 하나잖아. 모노드라마. 모노디트리 할 때 모노 하나 딸랑딸랑 있다. 단위체다 이런 뜻. 단량체, 단위체 번역할 때마다 다르니까 잘 눈치 까서 알아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생님 뒤에 가서 고분자 따로 해주실 거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훈련들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얘는 배고프니까 여러분이 갖다 붙이기 좋아. 배고픈 놈 꼬시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어린이 유기할 때 이런 거잖아. 길에서 막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맛있는 거 줄까? 자 일로 와. 그리고 이제 차 태워서 가서 이제 도둑질 해가잖아 애기를. 강아지는 좀 다릅니다. 강아지는 물론 배고픈 강아지이기도 하겠지만 옛날에 강아지를 훔쳐가는 전략은 뭐냐? 이제 그 강아지들은 코가 예민하잖아. 그래서 이제 베이비를 만들 때가 된 그 암캐를 딱 데리고 동네를 쓱 돌아요. 그럼 수캐들이 막 쫓아와. 그러면 그놈들을 홀딱 보고 잘 싣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이제 집에 우리 누렁이가 왜 집에 안 오지? 보면 이제 개장수가 다 훔쳐갑니다. 어쨌든 어떻게는 방법이 있지. 자 여기서는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한번 식초를 넣어보겠습니다. 식초를 부어보겠습니다. CH3COOH죠. 그럼 여러분 식초 중에 어디가 제일 잘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상상해 봅시다. 댕가당 이건 2개짜리라 댕가당 안 돼요. 댕가당 가만 보니까 탄소와 탄소 잘리는 건 잘 못 봤어. 탄소에 수소 붙었는 데가 댕가당 이게 쉴 거냐? 아니면 이쪽 제일 왼쪽에 요놈이 댕가당 제일 쉴 거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식초잖아 식초. 식초니까 아무래도 H가 떨어져 나오기가 그나마 좀 쉬운 거야. 그래서 수소가 여기 가서 야 너 나랑 손잡자. 그러면 나머지 얘가 그럼 나 어쩔 수 없이 얘랑 손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잘 보세요. 탄소에 얘가 떠나고 나니까 얘가 손을 잡은 거야. 산소가 와야 돼요. 산소가. 그 다음에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고 CH3가 이렇게 있어요. 주의! 이거 고르라 그러는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헷갈려 버리는 학생이 있어. 뭐 이렇게 있다. 봐봐. 탄소 세 개가 연결된 거고요. 탄소, 산소가 온 거예요. 빨리 하려고 하다가 이런 거 실수로 그냥 몇 달 공부해서 겨우 알아가지고 답을 딱 맞출 수 있었는데 시간 급하니까 막 탄소 개수 안 세가지고 잘못 세가지고 헷갈려가지고 틀려버린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 자, 여러분 주의할 겸해서 옆에다가 경고성 멘트를 여기다 딱 달아라. 다른 것이다. 아시겠죠?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아까랑 똑같죠? 얘가 비밀기가 있으니까 얘가 주특기가 첨가중합, 부가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여기에 있는 팔을 벌려서 빨리 할 때 이렇게 팔을 벌려서 요 옆에를 손을 잡아야 돼. 강강술래 하는 거야. 요 손이 팔을 벌려서 옆에를 잡아야 돼. 그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꾸 쓰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얘를 AC라고 이렇게 많이 쓴다. 아세틸긴. 여러분 아세틸긴 굉장히 화학에서 중요한 거야. 이 고분자에서. 그래서 여기에 N개가 있으면
자, 그리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팔을 벌려, 얘를 벌려, 옆에 놈을 잡았잖아. 위아래 수소가 몇 개? 2개. 할 수 있겠죠? 이중결합이었던 게 옆에 놈 잡느라고 없어졌어. 이렇게. 위에 뭐 있어? 수소 있어. 아래 뭐 있어? 요거 있어. 자, 보세요. 요렇게 쓰면 돼요. 나한테서 이 얘기 안 듣고 갑자기 교수가 뭐라고 일본말로 하다가 이거 안 그려주고 여기다 딸랑 이렇게 써. 그러면 야, 교수가 미쳤나? 왜 갑자기 저 짓거리를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걸 기본이라고 하는, 기본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 몇 개? N개. 당연히 무슨 중합? 부가 중합. 아세트산을 여기다 아세트산을 가서 부가를 시키니까 이런 놈이 생겼는데, 아세트산하고 비닐 이 뜻을 다 넣고 싶어. 그래서 아세트산 비닐입니다. 이름 일부러 막 외우려고 하지. 그냥 아세트산 비닐이야. 그런데 개떼같이 붙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개떼같이 붙었다. 뭐 붙이라고? 폴리틱스, 폴리스먼. 다 뭐야? 개떼같이 사람이 모일 때 필요한 거야. 정치, 사람이 있어야 정치질을 하지.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정치야, 아이씨. 무인도에 혼자 가가지고, 야, 나 대통령이야. 나 총리야. 다 해먹어. 나 경찰이야. 나 군인이야. 다 하라고. 개떼같이 모일 때만 되는 거야. 폴리, 아세트산, 비닐. 이렇게 약자로 쓸 수 있어요. 약자는 여러분 똑같은 약자들이 꽤 있어요. 그죠? 문수기도 MS고 마이크로소프트도 MS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약자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 막 이런 거 들고 와서 나한테 따지지 마라. 나 바빠. 피곤해. 그리고 틀리면 여러분이 고쳐. 제발 좀 그렇게 좀 해. 나보다 샤프해져야지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거 좀 알아둬라. 요거 좀. 그러면 핑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방향 쪽에서 여기서 있지 수소를 하나 떼버려. 이렇게 여기에 수소가 다 있잖아. 있는데 우리가 안 그릴 뿐이야. 근데 여기 없는 거. 요 수소를 하나 날려버렸어. 요거를 날리고 나머지 파트 요거를 페닐기라고 해요. 페닐기. 그래서 pH 뿅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촌스럽게 선생님처럼 막 친절이 넘쳐가지고 맨날 교수들이 이거 하겠냐. 야, 여기에 OH가 붙어 있잖아. 막 이렇게. 이 친절이 지나친 거야. 이거 그냥 요렇게 하고 만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야, 이놈인가 보다. 빨리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이걸 갑자기 pH도 아니고 이거 뭐냐 저거. 갑자기 pH가 뭐야 이거. 이러지 말라고 제발. 응?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그렇지.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맞다. 네, 앞뒤 바뀌었네요. 자, 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에서 전지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허벌나게 넣었어.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선생님? 여기다가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에다가 허블락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었어. 수산화나트륨 왜 넣었지? 가만 보니까 여기에 여기 있단 말이야. 이거 뭡니까? CO 에스테르잖아. 에스테르 하면 꽃향기, 과일향기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냄새가 안 나요. 왜냐? 얘가 너무 크면 있잖아. 지체가 돼서 고구마로 와야 냄새가 날 거 아니야. 근데 이 책상 같은 데 골태로 딱 붙어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걸 무식하게 외워가지고 그냥 어디서나 꽃향기, 과일향기 나는데 선생님 그러면 요 플라스틱 이거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에서 막 꽃향기, 과일향기 막 나겠네. 그럼 귓방맹이 한 대 때려요. 야 수업 시간에 뭐 하다가 지랄을 떨고 딴짓거리 하다가 여러분 탄소가 10개 안팎의 것들이 냄새가 잘 나요. 왜? 액체로 있다가 얘가 뻘뻘 조금씩 나야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기체로 있는 것들은 있잖아. 이미 기체로 돼 있잖아. 좀 있으면 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더 이상 안 느껴질 뿐더러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액체로 있으면 뭐 잊을만 하면 냄새나 그거 뭐야 똥냄새 오줌 냄새나 그래서 오래 가는 거야. 여러분 방구 냄새가 10시간씩 가니? 절대 안 가는 거야. 기체로 딱 다 변했기 때문에 한번 팍 자극적으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몰라. 몇 분만 참으면 코가 마비되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다 가버리는 거야. 이거 뭡니까 이거 여러분? 내가 막 옛날에 이치찬란하게 막 그랬잖아. 야 에탄올 뭐로 만든다고? 쌀이냐 뭐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만든다. 근데 발효 이것도 잘 생각을 안 하는 베이비들이 있어서 내가 막 예수님을 그렸다고. 예수님이 딱 잔치집에 갔단 말이야. 잔치집에 갔는데 큰일 났어. 술이 떨어져 버렸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때는 예수님도 아니야. 예수야. 이 일을 어떡하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봐. 요 포도주 창고에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일단 부으시오.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부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뭐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 했냐. 요 발로 여기를 살짝 건드려요. 발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발로 발효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포도주가 되고 이걸로 잔치가 무사히 마쳐집니다. 이때에 요 포도주의 기적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 1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로. 그래서 이거 먹고 기분 좋잖아. 7렐레 8렐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막 알코올 먹고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 10명이 죽여버려요. 애들이 10명이 죽어가지고 10명의 테러를 가해주고 에테러 막 내가 하도 안 해보니까 그런 거야. 술 퍼먹고 뭐 했다고? 애들 10명한테 테러를 가했어요. 그래서 에테르 이거 외우려고 한다고. 정말 처절하다 내가 진짜. 하도 안 해보되니까. 진날 다 까먹어버려요 또. 아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맨날 까마귀 고기를 퍼먹어버렸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래서 에테르. 그래서 술 처먹고 막 테러를 가하고 지랄을 떠니까 안 되겠다. 그나마 애들이 너무 아프니까 테러 당한 애들 너무 아프니까 일단 뭐 마취 기능을 넣어줘요. 마취. 에테르는 무슨 성이 있다? 마취성이 있다. 꼭 기억해야 돼. 마취.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이거를 먹으면
골 때리게 만들어가지고 술을 더 못 먹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에탄올에 많이 먹으면 골 때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이제 종교사에서 좀 알아야 되니까 로마에 교황이 계시잖아. 딱 해서 지팡이 들고 나와가지고 야 서로 사랑하란 말이야. 러블리하게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곳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다이한대. 베드로가 순교한대. 아닌가? 베드로 가서 전파한 데가 베드로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1호 제자야. 애제자.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물어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제자들 모아놓고 야 나를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막 이래. 근데 베드로가 과감하게 아부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늘이래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배신을 하룻밤 사이에 3번을 때렸는데 얘를 수제자 삼은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상대방을 무조건 높이란 말이야. 알았지? 장난으로라도 병신, 찐따, 돌대가리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알았지? 못생긴 새끼. 잘생긴 사람한테일수록 그런 말 많이 하지만 잘생긴 사람은 웃고 넘기는데 못생긴 나 같은 사람은 빡쳐가지고 책상 들고 집어 던지대니까. 알았지? 그래서 항상 세상 살 때 좋은 말, 이쁜 말, 상대방을 어떻게 높이는 말 하라고. 알겠지? 막 졸잖아. 그럼 이런 잠탱이 같은 놈아 이러지 말고 너는 정말 마음이 넓고 정말 안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라고. 알았지? 어쨌든 그래서 이때 베드로야 사람들이 술 많이 퍼먹으니까 어떻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 아씨도 머리 아픈 거 알더이다. 머리 아픈 거 알더이다. 알데히드가 만들었죠. 알데히드. 그래가지고 머리통 아픈 걸 알아. 알데히드. 그러려니 머리 아픕니다. 소주 먹고 골 때리는 거 이것 때문이야. 그러다가 여기에 머리 아파서 죽겠어요. 막 이러니까 머리 안 아프게 했어. 그랬더니 이게 뭐냐? 카르복시산 COH 식초를 만들어줘요. 요걸 만들어요. 요거 식초. 그러니까 식초 냄새 뿔뿔 나니까 또 여자한테서 아저씨 입에서 막 식초 냄새 나니까 남자친구 다 떠나고 완전 개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진짜 남자친구 떠나고 어떡해요. 그래서 여기다 야 술병은 뭐로 고쳐라? 술꾼들은 다 알아. 밤새 술 처먹고 아침에 해장국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딱 먹어주면 두통이 가시고 이걸 전문 용어로 해장술이라고. 술에 의해서 생긴 요 술병을 뭐로 고쳐야 돼? 술로 고쳐야 돼. 술로. 이렇게 넣어주니까 여기서 H 떠지고 이거 딱 떨어지면서 CH3, CO, CH2, CH3 이렇게 해서 에스테르, 꽃향기, 과일향기가 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술병 나서 술 냄새 뻘뻘 나는 아저씨한테 술 먹으라고 해서 꽃향기, 과일향기로 샥 바꿔줍니다. 향긋한 냄새. 이때 만들어진 게 뭐야? 꽃향기, 과일향기 요거 꽃향기, 과일향기라는 거 이게 에스테르란 말이야. 요거란 말이야. 요거 얘기하려다가 길어진 거야. 어디 갔나? 우리 이거 썼던 거지. 도망가 버렸네. 그치?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 식초가 요렇게 생겼는데요. 알코올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서 산소가 2개나 있는 데서 이렇게 OH, 산소 하나만 있는 데서 H만 이렇게 해서 H2 꼭 빼면 이때 요게 CO 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꽃향기, 과일향기라는 거야.
꽃향기 과일향기 나면 뭐예요? 나 남친도 떠나고 나 식초 냄새 나는 여자라고 막 다 왕따 돼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꽃향기 과일향기 나면 뭐해? 나 굶어 죽게 생겼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양잿물 좀 가져와라. 양잿물이 뭐야? 서양에서 온 잿물, 강염기성 수산화나트륨. 요걸 넣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쪽에서 CH3COO NA가 되고 그 다음에 OH가 여기 붙어가지고 알코올이 되고 CH3CH2OH.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비누 쇳갱입니다. 쇳갱 깽깽깽 쇳갱. 요게 에탄올이야.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지. 비누 팔고 알코올 팔고 우리 아씨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COO는 에스테르라고 부릅니다. 에스테르, COO에다가 강염기를 넣어주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 비누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 비누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뭐라고 해? 비누화 반응이라고 하고 일본어는 den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비누화 반응입니다. 자, 요거만 하고 좀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를 요까지 우리 갔잖아. 요렇게 해서 요거를 수산화나트륨을 허블나게 넣어요. 하나만 넣는 거 아니고 넣어주면 얘가 N화가 일어나가지고 요 탄소에 O가 바로 붙어 있잖아. 이중계랑 말고 요쪽 이렇게 있는데 요쪽은 식초로 되는 거고 요건 알코올이 되는 데야. 요쪽은 비누가 되는데 COONA니까 COONA. 여기는 알코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비닐 알코올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요 반응이 이렇게 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저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선생님. 요런 거 N개 가져다가 허블나게 요걸로 바꿔서 이거 만들지. 왜 이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가냐? 다 사연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사연이 있냐? 여러분, 요 OH가 있는 탄소 바로 건너서 바로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도 전에 이놈이 다 다른 놈으로 변해버려요. 자, 요거를 뭐라 그래? 비닐. OH가 히드록시기 알코올, 비닐 알코올이야. 비닐 알코올은 뭐 불안정 꼭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닐 알코올은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걸 못 만듭니다. 자, 아까 우리가 써야 될 건 요거야. 여기서 선생님이 에탄올 발효를 해서 에탄올을 만들고 에탄올이 10명한테 테러를 가해서 에테르 요걸 하니까 열받네. 이놈 새끼들 술 많이 퍼먹으면 머리 허블나게 아프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에탄올이
뭐 아시도 알데히드다. 뭐 머리 아픈 거 알데히드다. 에탄올이 알데히드가 되고 알데히드가 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야 머리 안 아프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뭐로 바꿔버렸어? 식초로 확 바꿔버렸어. 이게 바로 인어공주랑 똑같은 원리야. 내가 다리를 얻었어. 왕자님과 댄스를 하기 위해서 내 혀를 잘라서 약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에탄올이 뭐 산화하면 알데히드가 되고 알데히드가 산화되면 뭐 카르복시산이 되고 카르복시산 식초가 됐는데 더 이상 산화는 안 되고 냄새 꼴꼴 나니까 여기다 술병은 술로 고쳐라. 뭐 에탄올을 넣어서 뭘 만들어? 에테르를 만들어. 에테르를 만들면 꽃향기 과일향기가 나요. 꽃향기 과일향기 나면 뭐해?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양잿물을 부어가지고 뭘 만들어? 비누 만들고 양초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알코올 만들었어. 술도 팔았어. 먹고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고. 이 흐름을 기억하라. 아시겠죠? 흐름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 자, 이거만 기억하고 쉬겠습니다. 알코올을 산화하면 뭐? 알데히드. 알데히드를 산화하면 뭐? 카르복시산. 그지? 카르복시산은 더 산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어? 알코올을 넣어. 그럼 뭐가 만들어져? 꽃향기 과일향이 나는 에테르가 만들어져. 에스테르가 만들어져. 에테르가 아니고 에스테르. 에스테르 꽃향기 과일향이 나. 이놈의 뭐 넣어? 양잿물 뭐 넣어주면 뭐? 비누화라는 반응이 되면서 비누가 만들어져. 비누 만들어지니까 비누화라고 그러지.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머리에 넣어요. 이거는 있잖아.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별 짓거리를 해도 이 정도는 머리에 있어야지 뭐 수업을 듣든지 말든지 책을 읽든지 말든지 한단 말이야. 그렇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관련. 그치, 얘랑 관련. 여기서 이렇게